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위기론자 유튜버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지난 3월과 4월은 삼성전자에게 꽤나 가혹한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달이기도 하고요. 주요의 그 이슈와 맞물려서 삼성파운드리의 공정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시험의 도마에 올랐던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부검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하기도 했죠. 게다가 주가까지 연착륙을 하면서 삼성의 암울한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삼성에 다시 조금씩 서광이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보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3월과 4월에 불거졌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기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암울한 터널을 조금씩 벗어나 서광을 볼 준비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근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5월 초 삼성의 2022년 1분기 사업 실적 발표 현장에서 삼성전자는 여러 주주들의 수율 관련한 질문으로 인해서 꽤 많은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삼성의 최선단 라인인 4나노에서 수율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곧 삼성의 파운드리 선단 공정 기술력이 시험의 도마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4나노 초기 수율 향상이 다소 지연된 바가 있지만 현재 계획된 수율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정확하게 수율이 몇 퍼센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수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에 성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율은 시간이 지나고 업력이 쌓이고 생산 웨이퍼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에 4나노 공정의 수율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만 삼성이 4나노 초기 수율을 잡는 동안 오랜 우군이었던 퀄컴이 최선단 공정인 차세대 3나노 활용 칩을 TSMC를 통해서 제조하기로 하는 등 신뢰가 깨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위기론을 논하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하지만 5월을 지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선단 공정인 7나노와 5나노의 수율이 이미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4나노의 수율이 안정궤도로 올라섰고 또한 올해 8월 양산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3나노 GAA의 수율까지도 안정궤도로 올라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선단 공정 수율 이슈가 이젠 어느 정도 안정되는 기류가 포착되었다는 점은 정말 큰 다행입니다. 게다가 3나노 GAA 1세대의 수율이 안정화가 되었다는 것은 곧 양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수율을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했음을 의미하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나노 GAA가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구조가 세계 최초로 바뀌는 기념비적인 공정이기 때문이에요. 2000년대 초반 반도체가 나노미터 단위로 선폭을 좁히는 데 성공을 하면서 기존에 활용했었던 플래너팻 공정으로는 미세 선폭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랜지스터 구조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인텔이 세계 최초로 주창했던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로 그 유명한 핀팻이에요. 핀팻 공정의 도입으로 인해서 인텔은 공정의 우위를 점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초석을 쌓게 됩니다. 핀팻 구조는 반도체가 처음으로 20나노의 벽을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또한 지금까지 널리 쓰이는 트랜지스터 구조예요. TSMC는 3나노도 핀팻을 활용해서 개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죠.
하지만 효율 관리에 실패하면서 양산 시작을 2022년 하반기로 늦춘 상황입니다. 적어도 TSMC의 핀팩을 기반으로 한 3나노 반도체가 나오는 시점은 2023년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은 어떨까요? 3나노 GAA 양산에 5월 말 내지는 6월부터 돌입을 해서요. 8월 내에 첫 양산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반도체가 제조가 되는 데에 45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되니 효율만 잘 잡아준다면 양산 일정의 무리한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GAA 효율을 안정화시켰다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큽니다. 핀팩에서 줄곧 TSMC에게 밀려서 자존심을 한껏 구겼던 삼성전자가 이젠 미세공정 경쟁력에서는 TSMC를 앞서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TSMC는 3나노를 핀팩으로 구현한 뒤 2026년부터 양산 예정인 2나노부터 GAA를 적용할 예정이에요. 즉, 삼성이 GAA 공정을 먼저 도입해서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TSMC는 이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삼성이 공정을 안정화시키기까지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들을 TSMC도 동일하게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3나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TSMC는 3나노 공정의 양산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늦췄습니다. 그만큼 핀팩으로 극미세 공정인 3나노를 구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큰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핀펫 구조의 공정에서는 줄곧 TSMC가 엄청난 캐펙스와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삼성을 압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GAA 구조로 트랜지스터 구조가 변경되면 먼저 시작한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유의미한 캐펙스를 확보하고 대형 고객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만 한다면 삼성이 GAA 체제에서는 TSMC에 비해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체적인 파운드리 점유율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당장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서서히 삼성에게로 돌아서는 대형 고객사들이 생겨나겠죠. 게이트를 전극에 관통을 시켜서 게이트의 내면을 활용해서 전력을 제어하게 만드는 기술인 이 GAA는 3나노 이하 반도체를 제조할 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트랜지스터 구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핀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소 미세 공정은 TSMC가 개발 중인 3나노가 한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3나노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선 GAA 구조의 트랜지스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공정을 TSMC보다 삼성이 선점함을 통해서 향후 반도체 미세공정 경쟁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한데요. 첫째, 아직 삼성 3나노 GAA 공정을 활용하겠다는 팹리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6월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8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제품은요, 엑시노스가 될 가능성이 99.9999999%입니다. 현재 3나노 설계 역량을 갖춘 회사는 애플, 퀄컴, AMD, 인텔, 엔비디아, IBM 그리고 삼성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애플과 AMD는 TSMC의 전통적인 충성 고객이죠. 그리고 여기에 인텔이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IBM과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터졌던 4나노 수율 변수로 인해서 삼성은 퀄컴과 엔비디아의 선단 공정을 TSMC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기존의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생산하던 이전 모델들은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겠죠. 쉽게 점유율을 크게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기하고 있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점유율을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몇 안 되는 첨단 공정 설계 역량을 갖춘 회사들이 삼성의 최첨단 공정에 직접적인 관심을 표하지 않는 현 상황은 삼성의 3나노 GAA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관문이 매우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회의적인 현 상황에서는 8월에 양산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엑시노스 신버전의 성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줌을 통해 3나노 GAA의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해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기술력이 인정을 받게 되어야 비로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의 신공정에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지금은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고 기대치마저 많이 낮아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회의적인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첫 양산품을 통해서 공정기술력을 직접 입증해 보여주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캐펙스 투자입니다. 삼성이 TSMC에게 7나노 EUV를 한 걸음 더 먼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TSMC에게 시장을 내어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캐펙스 투자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캐펙스 투자는 현저히 파운드리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TSMC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삼성은 설계 쪽과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를 모두 챙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연구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까지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겹치면서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이 캐펙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삼성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겪고 있고요. 그리고 TSMC, 인텔까지도 모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리스크예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만약 3나노 GAA의 성공으로 인해서 추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캐펙스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생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다시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 논란에 휩싸이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거죠. 최대한 빨리 악조건을 딛고서라도 3나노 GAA의 캐펙스 투자가 큰 규모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좋지만은 않죠. 결국 파운드리의 승부처는 최첨단 공정 기술의 확보에 있고 이를 선점한 기업이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결국 삼성에게는 최첨단 공정인 3나노 GAA를 통해 잃었던 신뢰를 되찾아와야 하는 숙제가 주어져 있고요. 또한 3나노 GAA의 유의미한 캐펙스를 확보함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숙제를 삼성이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의 한계를 잘 극복하고 3나노 GAA 공정이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